손이 안 떼지네. 떼라고 하시면 뗄게요. 아니, 그냥 있어. 대저택 정원에 오후에 햇살이 쏟아진다. 2천만 원짜리 수입 장미들이 빼곡히 심어진 정원. 하지만 정작 정원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남자는 그 어떤 꽃도 보지 않는다. 강태윤, 유명 건설사 회장 출신. 지금은 온몸이 굳어가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의 손이 또다시 떨린다. 통제할 수 없는 떨림. 의사들은 6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태윤은 이미 1년을 버텼다. 버티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있는 거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안다. 휠체어 뒤로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온다. 윤서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지 3년째.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10년차 베테랑처럼 조심스럽고 능숙하다. 카멜색 니트 카디건을 입은 그녀가 무릎을 굽히고 태윤의 시선 높이에 맞춘다. 회장님, 햇빛이 오늘은 따뜻하네요. 대답 없음. 태윤은 여전히 허공만 바라본다. 서연은 개의치 않는다. 옆에 놓인 담요를 집어든다. 캐시미어 담요. 만지면 알 수 있다. 백화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해외 직수입품이다. 서연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태윤의 무릎 위에 펼친다. 그때 태윤의 손이 또 떨린다. 이번엔 더 심하다. 찻잔이라도 들고 있었다면 바닥에 깨졌을 것이다. 서연의 손이 재빨리 움직인다. 태윤의 떨리는 손을 자연스럽게 감싼다. 마치 원래 그럴 계획이었던 것처럼. 태윤의 눈이 처음으로 움직인다. 자신의 손을 감싼 서연의 손을 내려다본다. 어떤 요양보호사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떨림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걱정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다르다. 마치 친구의 손을 잡듯 아주 자연스럽다. 침묵이 흐른다. 정원에서는 새소리만 들린다. 태윤이 입을 연다. 손이 안 떼지네. 서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인다. 미소는 없다. 하지만 눈빛이 따뜻하다. 떼라고 하시면 뗄게요. 태윤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본다. 3초, 5초, 10초. 그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생긴다. 웃음인지 냉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아니, 그냥 있어. 서연의 손이 그대로 머문다. 따뜻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다. 태윤은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느꼈다. 의사의 차가운 손, 간호사의 능숙하지만 기계적인 손, 자식들의 손은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잡아준 적이 없었다. 저택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내려다본다. 도희, 태윤의 둘째 딸, 40대 중반. 명품 가방을 20개쯤 가지고 있지만 정작 행복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여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진다. 저 요양보호사, 뭔가 다르다. 다른 게 위험하다. 정원으로 돌아온 화면. 태윤이 천천히 입을 연다. 사람들은 다 따뜻할 줄 알았지. 서연은 묻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대신 태윤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아준다. 말없는 대답. 태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린다. 손만 떨리는 게 아니다. 가슴속 무언가도 떨리고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은 여자. 손을 맞잡은 채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된다. 두 사람의 손, 주름진 손과 젊은 손, 떨리는 손과 잡아주는 손. 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든다. 따뜻하다. 오늘의 햇빛은 정말 따뜻하다. 저택 내부 복도. 집사가 조용히 지나간다. 이 집에서 20년을 일한 집사.
그는 알고 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다르다는 걸,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걸. 밤 11시, 대저택 2층, 태윤의 개인 침실. 천장이 높다. 4미터는 좋게 된다. 호텔 스위트룸 2개를 합친 크기의 방. 하지만 정작 이 방의 주인은 침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오히려 그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든다. 침대 옆 테이블에 불이 켜져 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서연이 앉아 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 요양일지다. 하루 3번 체온, 혈압, 맥박을 기록하고 식사량과 배설 상태를 체크하고 특이사항을 적는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다. 서연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인다. 규칙적인 소리. 사각사각. 태윤은 눈을 감고 있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좋다. 젊었을 땐. 태윤이 갑자기 입을 연다. 서연의 펜이 멈춘다. 그녀가 고개를 든다. 사랑 같은 건 사치였어. 서연은 펜을 내려놓는다.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한다. 요양보호사 교육 때 배웠다. 환자의 감정적인 말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지만 서연은 입을 연다. 그럼 지금은요? 태윤이 눈을 뜬다. 천장을 바라본다. 비싼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다. 3천만 원짜리. 하지만 그는 그걸 처음 보는 것처럼 멍하니 쳐다본다. 지금은 늦었지. 그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다. 쓴 웃음, 자조적인 웃음. 70년을 살아온 남자의 후회가 묻어난다. 서연이 파일을 덮는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녀가 태윤을 똑바로 쳐다본다.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태윤의 시선이 천장에서 서연에게로 이동한다.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옮기듯. 그리고 그는 서연을 본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사람을 본다. 지난 3개월간 서연은 그에게 그냥 요양보호사였다. 밥 먹여주는 사람, 약 챙겨주는 사람, 화장실 갈 때 부축해주는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은 사람이다.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다. 태윤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다. 서연이 재빨리 일어나 그를 부축하려 하지만 태윤이 손으로 제지한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서연이 다시 앉는다. 태윤은 침대에 기대 앉은 채 서연을 계속 쳐다본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호기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너는 왜 이 일을 하니?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린다. 이 질문 예상했어야 했다. 아니,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서연이 입을 연다. 그리고 닫는다. 말이 목구멍에서 걸린다. 3초가 지나간다. 5초, 10초. 태윤은 재촉하지 않는다. 그저 기다린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떨린다.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다. 태윤의 눈이 흔들린다. 그는 알아챈다. 저 말 속에 무언가 더 있다는 걸. 개인적인 무언가. 아픈 무언가. 태윤이 손을 뻗는다. 떨리는 손. 서연의 손에 닿는다. 이번엔 그가 서연의 손을 잡는다. 누구였니?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태윤은 더 묻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11시 30분. 서연이 일어서야 하는 시간이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오후 11시까지 근무. 그 이유는 야간 간병인이 맞는다. 하지만 서연은 일어서지 않는다. 태윤도 손을 놓지 않는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계약서에 없는 시간을 보낸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멈춘다. 누군가 문틈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다. 도준. 태윤의 장남.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주먹이 쥐어진다. 다음 날 저녁 저택에서 2km 떨어진 한식당 프라이빗 룸.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하다. 한정식 특선 코스. 1인당 15만 원.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않는다. 도준이 앉아있다. 태윤의 장남. 48세. 건설사 부사장. 아버지가 쌓아올린 왕국의 후계자. 하지만 정작 그 왕국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 그의 옆에 도희가 앉아있다. 둘째. 46세. 명품숍 VIP 고객이지만 정작 자기 돈으로 번 건 하나도 없다. 그 맞은편에 도혁. 막내 아들. 42세. 사업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금은 그냥 회장 아들로 산다. 도준이 물 한 모금을 마신다. 천천히. 그리고 입을 연다. 요양보호사, 너무 가까워. 간결한 문장.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겁다. 도희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아버지 표정이 달라졌어. 싫은 예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난다. 아니, 공포에 가깝다. 도혁이 비웃듯 코웃음을 친다. 여자 하나로 사람이 변해? 그가 소주잔을 비운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병이다. 돈 때문이겠지. 뭐? 도준이 도혁을 쏘아본다. 차갑게. 말 조심해. 우리끼리 있어도. 도혁이 입을 다문다. 형의 눈빛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침묵이 흐른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도희가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낸다. 프라이빗 룸이니까 괜찮다. 불을 붙인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는다. 어젯밤에 봤어. 두 남자가 도희를 본다. 뭘? 아버지 방에서. 11시 넘어서. 도희가 재떨이에 담배를 턴다. 저 여자 아직 거기 있었어. 손잡고. 도준의 눈빛이 더 차가워진다. 도혁이 소주병을 3개 내려놓는다. 미친. 도준이 손을 든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연다. 계약서 확인해 봤어. 오후 11시까지야. 근무 시간. 그런데 11시 넘어서까지 있었다는 건 도준이 말을 끊는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그 다음 문장을 안다. 뭔가 다른 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도희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빈다. 꺼진 담배. 마치 무언가를 짓밟듯이. 지난주에 변호사가 왔었어. 두 남자가 긴장한다. 유 원장? 아마도. 도준이 주먹을 쥔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확실히 해야 돼.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도혁이 다시 소주를 따른다. 손이 떨린다.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조사해 볼까? 뒷조사 같은 거. 도준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건 너무 노골적이야. 아버지가 알면. 그럼 어떡해? 도준이 천천히 미소 짓는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 선 넘기 전에 정리해. 단호한 목소리.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 도희와 도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가랑비. 점점 강해진다. 폭우가 될 것 같다. 3일 후 밤 10시 30분. 태윤의 방.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다. 은은한 불빛. 태윤이 침대에 앉아 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 혼자 앉을 수 있다.
서연이 약을 정리하고 있다. 내일 먹을 약, 일주일치, 빨간 약, 흰 약, 노란 약, 모두 12종류, 하루 3번,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3일 전 도희와의 대화 이후 서연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태훈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서연아. 태훈이 부른다. 이름으로. 서연이 손을 멈춘다. 뒤돌아본다. 네. 이리 와. 태훈이 침대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린다. 앉으라는 뜻. 서연이 망설인다. 3초, 5초, 그리고 천천히 다가간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태훈이 서연의 손을 잡는다. 이번엔 떨리지 않는다. 확실하다. 단호하다. 나는. 태훈이 입을 연다.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좋아한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다. 서연의 심장도 멈춘다. 1초, 2초,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한다. 너무 빠르게. 회장님, 서연이 손을 빼려 한다. 하지만 태훈이 놓지 않는다.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태훈의 목소리가 간절해진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고 싶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흘러내리지 않게 참는다. 하지만 힘들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린다.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회장님은 환자시고 사람과 사람이야. 태훈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잡는다. 회장도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그냥 남자와 여자야. 서연이 고개를 젓는다. 계속 눈물이 떨어진다. 결국 사랑이 아니어도 좋다. 태훈이 서연의 얼굴을 쳐다본다. 눈물 흐르는 얼굴을. 그냥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내 마지막을. 서연이 숨을 몰아쉰다. 가슴이 아프다. 찢어질 것 같다. 그게 그녀가 속삭인다. 제일 잔인한 말이에요. 태훈이 멈춘다. 서연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여자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하지만 참고 있다는 것을, 선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침묵이 흐른다. 길고 긴 침묵. 두 사람 다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맑은 밤이다. 달도 밝다. 미안하다. 태훈이 중얼거린다. 널 힘들게 해서. 서연이 눈물을 닦는다. 천천히. 그리고 미소 짓는다. 슬픈 미소. 괜찮아요. 그녀가 태훈의 손을 꽉 잡는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조금만 더 있을게요. 태훈이 서연을 끌어당긴다. 조심스럽게. 서연이 저항하지 않는다. 그녀의 머리가 태훈의 어깨에 닿는다. 태훈이 서연을 안는다. 떨리는 팔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는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복도에서 발소리. 멈춘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다. 손잡이를 잡는다. 하지만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천천히 발소리가 멀어진다. 도희였다. 그녀는 안다.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은. 방 안. 태훈이 서연을 놓는다. 천천히. 서연이 일어선다. 얼굴을 정리한다. 요양보호사의 얼굴로 돌아간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서연이 조용히 방을 나가려 한다. 서연아. 서연이 멈춘다. 뒤돌아본다. 태훈이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린다. 내일도 있어줘.
서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조용히 방문을 닫는다. 복도에 혼자 남는다. 그리고 그제야 벽에 기대 주저앉는다. 눈물이 흐른다. 조용히, 소리 없이. 일주일 후 오후 2시 태윤의 방. 햇살이 가득하다. 서연이 옷장을 정리하고 있다. 태윤의 정장들. 수십 벌, 어쩌면 100벌도 넘을 것이다. 모두 맞춤 제작. 하나에 500만 원씩. 서연의 손이 멈춘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하나. 먼지가 쌓여 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연다. 사진들.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다. 태윤의 젊은 시절.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지금의 온화한 모습과는 다르다. 냉정하고 강인해 보인다. 한 장의 사진에서 서연의 손이 멈춘다. 태윤 옆에 여자가 있다. 아름답다. 우아한 한복 차림. 하지만 미소가 없다. 태윤도 미소가 없다. 마치 의무처럼 찍은 사진. 그땐 서연이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태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른다. 서연이 황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으려 한다.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괜찮아. 태윤이 서연에게 다가온다.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요즘 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의사들도 놀란다. 기적이라고. 태윤이 서연의 손에서 사진을 가져간다. 자신의 젊은 모습을 바라본다. 먼 과거를 보듯이. 사람을 버리는 게 쉬웠어. 낮고 무거운 목소리.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후회하세요? 태윤이 서연을 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진다. 이 말의 의미를, 그 무게를 그녀는 알고 있다. 침묵이 흐른다. 방 안에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린다.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본능적으로.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전선을 지켜야 해요. 태윤이 사진을 상자에 넣는다. 천천히. 그리고 상자를 닫는다. 과거를 닫듯이. 이미 넘어온 것 같구나.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부정할 수 없다. 그녀의 가슴도 안다. 벌써 선을 넘었다는 것을. 요양보호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태윤이 휠체어를 돌린다. 창문을 향해. 밖을 바라본다. 정원이 보인다. 그들이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정원. 나도 지키고 싶었어. 선을. 그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못 지켰어. 서연이 가만히 서 있다. 대답할 수 없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니까. 문 밖에서 인기척. 서연이 화들짝 놀라 옷장 정리를 재개한다. 태윤도 표정을 거둔다. 다시 차가운 회장의 얼굴로. 도희가 문을 연다. 노크 없이. 그녀가 방 안을 훑어본다. 서연을 본다. 태윤을 본다. 공기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아버지, 병원 갈 시간이에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도희가 서연을 쳐다본다. 날카롭게. 요양보호사님은 쉬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거절의 여지가 없는 말투.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네, 알겠습니다. 태윤이 방을 나간다. 도희가 휠체어를 민다. 하지만 문 앞에서 태윤이 뒤돌아본다. 서연을 본다. 눈빛으로 말한다. 미안하다고. 기다려달라고. 서연이 미소 짓는다. 작은 미소. 괜찮다고. 여기 있겠다고. 문이 닫힌다. 서연이 혼자 남는다. 그녀가 옷장으로 간다. 상자를 다시 꺼낸다. 사진을 본다. 젊은 태윤.
그리고 그녀는 깨닫는다. 사진 속 태윤의 눈. 지금 자신을 볼 때와 다르다. 저 때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채워져 있다. 서연이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는다. 옷장 깊숙이 밀어 넣는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창밖으로 차가 출발한다. 검은색 벤츠. 태윤이 타고 있다. 서연이 창가로 간다. 멀어지는 차를 바라본다. 그녀의 손이 가슴에 닿는다. 심장이 뛴다. 빠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서연이 중얼거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심장은 들어주지 않는다. 계속 뛴다. 밤 10시. 저택 2층 복도. 어둡다. 복도 끝에 하나의 조명만 켜져 있다.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들이운다. 서연이 태윤의 방에서 나온다. 요양일지를 손에 든 채. 오늘도 길었다. 태윤의 상태가 요즘 좋아졌지만 그래도 밤이 되면 불안해한다. 서연이 자기 방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앞을 막는다. 도희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녀. 명품 원피스 차림. 하지만 얼굴은 화장이 번져 있다. 울었던 것 같다. 아니, 술을 마신 것 같다. 와인 냄새가 난다.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본능적으로. 도희의 눈빛이 날카롭다. 위협적이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이 옆으로 비켜가려 한다. 하지만 도희가 다시 막는다. 서연이 멈춘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얼마면 돼요? 도희의 목소리. 차갑다. 날카롭다. 서연이 도희를 본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무슨 말씀이세요? 도희가 한 걸음 다가온다. 서연이 한 걸음 물러난다. 벽 가까이 온다. 아버지 마음. 도희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돈으로 샀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한다. 요양보호사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교육 때 배웠다. 전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요. 목소리는 차분하다. 하지만 떨린다. 미세하게. 도희가 비웃는다. 냉소적인 웃음. 곧 받게 될 거예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온다. 서연과의 거리가 50cm도 안 된다. 와인 냄새가 더 강하게 난다. 그래서 더 역겨워. 독이 든 말. 서연의 가슴에 꽂힌다. 하지만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는다. 도희를 똑바로 본다. 전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일?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아버지 손 잡아주는 게 일이에요? 밤 11시 넘어서까지 방에 있는 게 일이에요? 아버지가 당신 이름 부르게 만드는 게 일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감정이 폭발한다. 서연은 가만히 서 있다. 대답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도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분노의 눈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질투? 아니다. 두려움이다. 우리가 평생을 바쳤어요. 평생을. 도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비위 맞추고,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나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포기하고, 전부 다 포기했어요. 서연이 도희를 본다. 처음으로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본다. 명품 뒤에 숨겨진 상처, 차가운 말투 뒤에 숨겨진 외로움. 그런데 당신은. 도희가 손을 들어 공중을 가리킨다. 떨리는 손. 몇 달 만에 다 가져가요. 아버지 미소, 아버지 온기, 아버지 마음. 우리가 평생 못 받은 걸. 침묵이 흐른다. 복도에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린다. 서연이 입을 연다. 조용히. 저는 들어요. 도희가 서연의 말을 자른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빠진다. 지쳐 보인다. 전 그냥 무서워요. 도희가 벽에 기댄다. 힘이 빠진 것처럼 아버지가 변하는 게, 우리를 안 보는 게, 당신만 보는 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 도희가 한숨을 쉰다. 긴 한숨. 그녀가 고개를 든다. 서연을 본다. 떠나요. 뭐라고요? 여기서 떠나라고요. 아버지한테서 멀리. 도희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인다. 제발 이 이상 들어오지 마요. 우리 가족의 부탁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대답할 수 없다. 떠나야 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 자신도 모른다. 도희가 돌아선다. 비틀거린다. 술에 취한 것보다 감정에 취한 것 같다. 그녀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다. 자기 방으로. 서연이 혼자 남는다. 복도에.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벽에 기댄다. 천천히 주저앉는다. 바닥에. 차갑다. 그녀의 손이 가슴에 닿는다. 심장이 아프다. 도희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이 욕심을 부린 건지도, 선을 넘은 건지도. 복도 저편, 태윤의 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온다. 그는 아직 자지 않았다. 어쩌면 방금 대화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벽이 얇으니까. 서연이 일어선다. 천천히, 무겁게 자기 방으로 간다. 문을 닫는다. 침대에 앉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떨어진다. 조용히, 소리 없이. 3일 후 밤 10시 30분. 태윤의 방.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다. 은은한 불빛. 태윤이 침대에 앉아 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 혼자 앉을 수 있다. 서연이 약을 정리하고 있다. 내일 먹을 약. 일주일치. 빨간 약, 흰 약, 노란 약. 모두 12종류. 하루 3번.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3일 전 도희와의 대화 이후 서연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태윤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서연아. 태윤이 부른다. 이름으로. 서연이 손을 멈춘다. 뒤돌아본다. 네. 이리 와. 태윤이 침대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린다. 앉으라는 뜻. 서연이 망설인다. 3초, 5초, 그리고 천천히 다가간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태윤이 창밖을 가리킨다. 달이 떠 있다. 보름달에 가깝다. 밝다. 적어봐. 서연이 고개를 돌린다. 달을 본다. 정말 밝다. 은빛이 방 안으로 쏟아진다. 예쁘네요. 서연이 중얼거린다. 태윤이 서연을 본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 옆모습. 고요하다. 평화롭다. 너 같다. 서연이 태윤을 본다. 눈이 마주친다. 태윤이 웃는다. 아주 작은 미소. 밝고 따뜻하고. 서연의 얼굴이 붉어진다. 달빛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다. 회장님, 태윤이라고 불러. 서연이 깜짝 놀란다. 고개를 젓는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선을. 이미 넘었잖아. 태윤이 서연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떨리지 않는다. 확실하다. 서연아, 나는 곧 죽어. 서연이 손을 빼려 한다. 하지만 태윤이 놓지 않는다. 들어줘. 끝까지. 서연이 멈춘다. 태윤의 눈을 본다. 진지하다. 간절하다. 의사들이 말했어. 길어야 3개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회장님, 태윤이.
태윤 씨. 태윤이 미소 짓는다. 처음 듣는 호칭. 좋다. 너무 좋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어. 회사를 키웠어. 자식을 낳았어.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춘다. 행복했던 적이 없어. 서연이 눈물을 참는다. 목이 메인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태윤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잡는다. 처음으로 행복해. 눈물이 떨어진다. 서연의 뺨을 타고 멈출 수 없다. 저도요. 서연이 속삭인다.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 손을 맞잡은 채 달빛 아래에서 태윤이 천천히 누운다. 힘들다. 오래 앉아 있기가. 서연이 재빨리 베개를 받쳐준다. 이불을 덮어준다. 고마워. 태윤이 중얼거린다. 눈을 감는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는다. 서연의 손을. 서연이 침대 옆에 앉는다. 손을 잡은 채 태윤의 숨소리를 듣는다. 규칙적이다. 평화롭다. 서연아. 태윤이 눈을 감은 채 말한다. 약속해줘. 네. 내가 떠나도 행복하게 살아줘. 서연이 고개를 젓는다. 계속. 눈물이 계속 흐른다.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해.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싫어요. 서연이 흐느낀다.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바보야. 태윤이 눈을 뜬다. 서연을 본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서연이 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태윤이 미소 짓는다. 안심한 얼굴. 고마워. 그의 눈이 다시 감긴다. 이번엔 정말 잠든다. 서연이 그를 본다. 한참을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이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간다. 달을 가린다. 방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앉아 있다. 태윤의 손을 잡은 채 시계가 자정을 가리킨다. 서연이 일어서야 하는 시간. 하지만 그녀는 일어서지 않는다. 오늘도 계약서에 없는 시간을 보낸다. 복도 저편 도준이 이 장면을 본다. 문틈으로 그의 얼굴이 굳어진다. 휴대폰을 꺼낸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다. 내일 변호사 만나자. 일주일 후 오후 2시. 저택 1층 거실. 넓다. 50평은 좋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답답하다. 공기가 무겁다. 가족들이 모여 있다. 도준, 도희, 도혁. 세 남매가 소파에 앉아 있다. 표정이 굳어 있다. 긴장해 있다. 태윤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얼굴이 창백하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하다. 변호사가 서 있다. 60대 중반. 고급 양복 차림.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서연은 거실 구석에 서 있다. 작아지려고 애쓴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연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낸다. 유언장이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차갑다. 사무적이다. 강태윤 회장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남매가 숨을 죽인다. 도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진다. 도희가 핸드백을 꽉 움켜쥔다. 도혁이 침을 삼킨다. 먼저 회사 주식에 관하여. 변호사가 서류를 넘긴다. 장남 강도준에게 40%, 차남 강도혁에게 30%, 장녀 강도희에게 30%를 증여합니다. 세 사람이 숨을 내쉰다. 예상했던 대로다. 도준이 가장 많이 받는다. 후계자니까.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넘긴다. 강남 본가는 장남에게, 여의도 오피스텔 두 채는 차남에게,
이태원 빌딩은 장녀에게 증여합니다. 도희가 작게 웃는다. 만족스러운 웃음. 이태원 빌딩. 시세가 100억은 넘는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춘다. 서류를 본다. 다시 본다. 확인하듯이 개인 재산에 관하여 공기가 얼어붙는다. 모두가 집중한다. 회장 개인 명의의 현금 50억 원과 판교 오피스텔 세 채는 변호사가 서연을 본다. 거실 구석에 서 있는 서연을 요양보호사 윤서연 씨에게 증여합니다. 침묵. 3초, 5초, 10초, 그리고 폭발. 뭐라고요? 도준이 벌떡 일어선다. 얼굴이 새빨개진다. 말도 안 돼. 도희가 소리친다.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로 도혁이 변호사에게 다가간다. 위협적으로. 장난해요? 지금?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한다. 유언장은 3개월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정신 상태는 의사 2명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준이 태윤을 본다. 불타는 눈빛으로. 아버지, 정신이 없으신 겁니까? 태윤이 도준을 본다. 차갑게. 정신 똑바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여자한테. 내 돈이다. 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내가 번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다. 도희가 서연을 향해 걸어온다. 빠르게. 서연이 움츠러든다. 당신 뭐야? 대체 뭐냐고. 저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요. 거짓말. 도희가 소리친다. 처음부터 노린 거잖아. 아버지 재산. 서연이 고개를 젓는다. 계속. 눈물이 흐른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태윤이 휠체어를 움직인다. 서연에게 다가간다. 자식들 사이를 가로막듯이. 그만해. 그가 새 자식을 본다.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 없어요? 도준이 비웃는다. 아버지 정신 빼놓고 돈 뜯어낸 게 잘못이 없어요? 닥쳐. 태윤이 소리친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거실이 조용해진다. 너희가 뭘 아냐? 태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희가 언제 나를 사람으로 봤냐? 언제 내 손 한번 제대로 잡아줬냐? 도희가 울먹인다. 아버지, 우린 회장으로만 봤지. 돈으로만 봤지. 태윤이 서연을 본다. 눈빛이 부드러워진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봤어.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다. 도준이 이를 간다. 변호사, 이거 무효 소송 걸 수 있죠? 변호사가 고개를 젓는다.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준이 서연을 쏘아본다. 증오의 눈빛.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가 거실을 나간다. 도희와 도혁이 따라간다. 문이 쾅 닫힌다. 거실에 태윤과 서연과 변호사만 남는다. 침묵이 흐른다. 서연이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회장님,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서연아, 가족이잖아요. 자식들이잖아요. 나한텐 내가 더 소중해. 서연이 흐느낀다. 소리내요. 전 괜찮아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회장님 곁에만 있으면 돼요. 태윤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받아줘. 서연이 고개를 젓는다. 계속. 하지만 태윤의 결심은 확고하다. 변호사가 조용히 거실을 나간다. 2사람만 남는다. 태윤이 서연을 일으킨다. 천천히. 그녀를 안는다. 떨리는 팔로.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서연이 속삭인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3일 후 새벽 4시 병원 VIP 병실. 조용하다. 복도의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린다. 병실 안 각종 의료기계가 태윤을 둘러싸고 있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혈압계. 침대에 태윤이 누워있다. 너무 작아 보인다. 불과 3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다. 얼굴이 창백하다. 입술이 파랗다. 침대 옆에 서연이 앉아 있다. 그녀도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밑이 시퍼렇다. 하지만 그녀는 태윤의 손을 놓지 않는다. 유언장 공개 후 태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들은 말했다. 며칠 안에, 어쩌면 오늘 안에. 태윤의 눈이 천천히 떠진다. 흐리다. 초점이 없다. 하지만 서연을 찾는다. 그녀가 보인다. 희미하게. 서연아. 가느다란 목소리. 거의 속삭임. 네. 여기 있어요. 서연이 태윤의 손을 꽉 잡는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 차갑다.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회장님. 너. 힘들게 했지. 태윤이 미소 짓으려 한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는다. 태윤이 보지 못하게. 하지만 태윤은 안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나. 태윤이 숨을 몰아쉰다. 힘들다. 말하기가 힘들다. 행복했다.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해진다. 삑삑.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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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기계음이 병실에 울린다. 회장님. 서연이 일어선다. 하지만 태윤이 손을 잡는다. 약하게.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의 눈이 천천히 감긴다. 고마웠어. 서연아. 심전도 소리가 멈춘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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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길고 긴 소리. 의사들이 뛰어온다. 간호사들이 몰려온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는다. 태윤의 손을 잡은 채 회장님, 회장님. 그녀가 부른다. 하지만 대답이 없다. 안 돼요. 안 돼. 의사가 서연을 조심스럽게 뒤로 물린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나가주시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이 시작된다. 하지만 서연은 안다.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떠났다는 것을. 복도로 나온 서연. 그녀가 벽에 기댄다. 천천히 주저앉는다. 바닥에 울음이 터져 나온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진다. 그녀가 무릎을 끌어안고 운다. 소리내어.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30분 후 의사가 복도로 나온다. 서연을 본다.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들으니까 더 아프다. 의사가 조용히 사라진다. 서연이 혼자 남는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선다. 병실로 들어간다. 태윤이 누워있다. 평화롭다. 마치 잠든 것 같다. 서연이 침대 옆에 앉는다. 태윤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하지만 놓지 않는다. 회장님. 그녀가 속삭인다. 저도 행복했어요. 눈물이 떨어진다. 태윤의 손 위에. 정말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뜬다. 새벽이 지나간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다. 그녀가 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마지막 작별. 안녕히 가세요. 한 달 후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 서연이 앉아 있다. 커피 한 잔. 따뜻하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그녀의 모습이 달라졌다. 머리를 잘랐다. 짧게, 어깨까지. 화장도 했다. 연하게. 옷도 바뀌었다. 밝은색 니트.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오피스텔 세 채. 모두 그녀의 명의로. 그리고 통장 사본. 잔액 50억 원. 서연이 서류를 본다. 한참을. 그리고 한숨을 쉰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린다.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 변호사다. 윤서연 씨. 재산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모두 바쁘다. 각자의 삶을 산다.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서연이 그들을 본다. 한참을. 그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사진 한 장. 정원에서 찍은 사진. 태웅과 서연. 집사가 몰래 찍어준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다. 햇빛 아래서.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는다. 조심스럽게. 약속 지킬게요. 그녀가 속삭인다. 행복하게 살게요. 회장님이 원하신 대로.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흘리지 않는다. 이젠 울지 않기로 했다. 태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서연이 커피를 마신다. 따뜻하다. 달다. 좋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다. 화면에 검색창. 손가락이 움직인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 엔터를 누른다. 검색 결과가 뜬다. 여러 교육기관. 서연이 하나씩 클릭한다. 읽는다. 꼼꼼히.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한다. 이모, 이거 봐요. 강아지. 아이의 목소리. 밝다. 서연이 고개를 돌린다. 아이가 태블릿으로 강아지 영상을 보고 있다. 웃는다. 깔깔대며. 서연이 미소 짓는다. 작지만 진짜 미소. 그녀가 다시 노트북을 본다. 교육과정 신청 버튼. 마우스를 올린다. 클릭한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뜬다. 서연이 노트북을 닫는다. 가방에 넣는다. 사진도 조심스럽게 넣는다.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선다. 밖은 화창하다. 11월인데도 햇살이 따뜻하다. 서연이 걷는다. 천천히. 목적지는 없다. 그냥 걷는다. 공원을 지나간다.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다. 혼자. 외로워 보인다. 서연이 멈춘다.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든다. 서연을 본다. 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아, 네. 산책 나왔어요. 서연이 노인 옆에 앉는다. 저도 산책 중이에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노인이 놀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한테 말도 안 거는데. 그럼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는다. 침묵. 하지만 편안하다. 날씨가 참 좋네요. 서연이 말한다. 그러게요. 이런 날은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이 웃는다. 서연도 웃는다. 그들은 한참을 앉아 있다. 가끔 말을 주고받으며 대부분은 그냥 햇살을 쬐며 30분 후 서연이 일어선다.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인다. 저도요. 덕분에 좋았어요. 그녀가 걷기 시작한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본다.
걸으면서 생각한다. 앞으로 뭘 할지, 어떻게 살지, 태윤이 원했던 삶을. 그녀의 가슴 속에 태윤이 있다. 살아있다. 따뜻하게. 고마웠어요. 서연이 하늘을 본다. 맞다. 구름 한 점 없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가 다시 걷는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태윤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원에서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순간 손이 안 떼지네. 그냥 있어. 계약서에 없는 시간들. 누군가의 마지막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 나는 너를 좋아한다. 70억 원의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롭지 않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평생 돈을 벌고 권력을 쌓았지만 진정한 따뜻함은 윤서연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 자식이 주지 못한 온기를 한 사람이 주었습니다. 50억 원과 오피스텔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이 회장이 서연에게 준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서연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을까요? 자식들의 분노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이기심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